가상자산 소식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코인사이트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시작 전에 저희가 하는 모든 얘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자산 혹은 특정 종목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히 투자에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노 기자, 지난 시간에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청산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레버리지 거래를 하다가 청산이 되면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번엔 반대로 코인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청산 개념을 한번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증시에선 상장 폐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코인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상장 폐지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각 거래소는 개별적으로 상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상장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dak사 협의체 차원에서 공동 상패를 결정하거나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업비트에서는 상장 폐지가 됐는데 빗썸에서는 계속 거래가 가능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증시와 좀 비교했으면 싶은데요. 한국거래소에서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매출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코인 시장에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네, 코인 시장에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요건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일 큰 문제는 프로젝트 운영 중단입니다. 법인으로 치면 폐업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해킹을 당해서 투자자 신뢰를 잃었을 때, 그리고 유통량 공시 계획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입니다. 주식의 발행량이 달라졌다는 건데, 이거는 증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은 법인은 청산하면 그 기업의 주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사가 법인을 없애더라도 이미 발행된 코인은 네트워크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네, 탈중앙화 원칙에 따른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비트코인입니다. 개발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발자라고 하는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그래서 이름만 있지 누군지 실체도 알 수 없고.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부 코인은 탈중앙화가 이미 이뤄져서 개발사는 망하더라도 상장 폐지 당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었는데 한번 상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위믹스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동명의 코인입니다. 국내 대장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P2A 요소를 가미한 위메이드의 핵심 IP 게임 미르포 글로벌이 성공하면서 위믹스 가격도 승승장구했고요. 현재 가격은 680원 정도인데요. 한때 최고 3만 얼마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가 승승장구한 거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은 폭망한 그런 코인 같습니다. 위믹스가 상폐 논란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1차 상폐 때 이 코인 가격 움직임이라든가 당시 상폐를 전후한 그런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위믹스는 2022년 말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한 차례 시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사 보유량 중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매도했고 예고한 유통량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애니팡을 개발한 썬데이토즈, 지금은 위메이드 플레이가 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어땠죠? 상장 폐지 전에는 2,500원 선에서 거래됐었는데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4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아까 680원이라고 했으니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렇네요. 증시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국장?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같은 기업 가치의
그 주식이 물량이 많아지면 개별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1,000억 원짜리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1,000만 주, 그러면 주당 가격은 1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주식수를 2,000만 주로 늘리면 주가는 5,000원으로 당연히 반토막이 되는 게 당연한 계산법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위믹스로 치환해보면 기업 프로젝트는 그대로인데 예정했던 발행량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을 보게 되는 거겠죠. 최근에 논란이 된 유상증자 비슷한 걸까요?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물량만 바뀐 거다. 이거는 네. 큰일 나는 일이 될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위믹스는 아직 시장에 유통되면 안 되는 미유통 물량이라는 걸 재단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미유통 물량을 임의로 풀었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거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주요 거래소 4곳 모두 닥사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 거래소의 재상장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다시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상패 결정인 건데 뭐 증시에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2차 상패 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후 위믹스 코인 보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거래소 상장 폐지는 우선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일정 기간 소명을 거친 후에 상폐되거나 혹은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을 경우 유의 종목 지정이 해지됩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소명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의 종목 지정이 돼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상장 폐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코인 신규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위믹스를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입금해서 위믹스를 구매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닥사는 3월 4일경에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이 한 차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기간을 4월 3주차까지 늘렸습니다. 위믹스 2차 상패는 코인 탈취 사건이 발단이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월 28일 위메이드 산하 위믹스 재단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플랫폼 플레이 브릿지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브릿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볼트라는 일종의 금고에 사용자가 맡겨둔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볼트에 자산이 묶여있다 보니 해커들의 단골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은 이런 해킹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네. 들었는데 종종 들리는 소식들은 이 해킹에 좀 취약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점은 위믹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가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플랫폼이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플레이 브릿지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털린 거죠.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으로 위메이드는 87억 5천만 원 상당 위믹스를 탈취당했습니다. 이 코인들은 전부 해외 거래소로 옮겨져서 매도 완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물량이 또 늘어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재상패만은 막고자 볼트에서 탈취된 위믹스는 재단 보유 수량으로 복구하고 2천만 개 위믹스를 장내 매수해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믹스 사태는 하여간 잘 좀 마무리됐으면 싶고요. 네. 위믹스 말고 또 상패가 예정된 코인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거래소들은 최소 한 달 전에 상장 폐지 관련 공지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거죠. 매도를 하고 싶지 않다면 거래가 가능한 타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선 업비트와 빗썸에서 5월 7일 룸 네트워크가 상장 폐지됩니다. 닥사 차원의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이달 23일 빗썸에서 지백이라는 코인의 거래가 종료됩니다. 다른 원화 거래소는 없고 빗썸에서만 거래되던 종목입니다. 역시 코인 투자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상패 종목 이런 것만 들어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좀 우량 코인 얘기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매크로 이슈도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매크로 이슈 및 비트코인 가격 동향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으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증시도 폭락했죠. 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코인에도 영향을 확실히 미친 건데요. 7일 기준 비트코인은 1억 1,5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억 2,600만 원 선에서 하락한 건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나름 하방 압력을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독자 댓글 중에 조금 더 내려라 그래야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될지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코인 비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매크로 이슈와 상관없이 이 비축은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그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 핵심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2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죠. 3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달 6일까지 연방기관이 보유 중인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백악관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미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입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지만 미국 시민이 낸 세금을 코인 매수에 써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추가 매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 외에 대표 종목들 동향은 어땠습니까? 이더리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280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한때 210만 원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전날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이더리움도 237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XRP, 리플은 3,200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2,400원까지 밀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역시 반등해서 2,899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하여간 30%, 50%는 뭐 일도 네. 아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이 또 빗썸에는 렌조, 앰프 두 가지 코인이 상장됐네요. 각각 시가총액은 520억 원, 4,600억 원 수준으로 규모가 아주 큰 코인들은 아닙니다. 렌조는 이더리움 리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앰프는 결제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입니다. 업비트는 컴파운드와 파일 코인을 상장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미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어떤 걸까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타일 코인을 꼽을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 분산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잘 안 됩니다. 들어보죠. 네, 시가총액은 2조 2,440억 정도로 최근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저장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와 여유를 가진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클라우드를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네.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파일 코인 논란이 꽤 많았던 코인입니다. 다단계 세력이 붙으면서 채굴기를 파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2023년에 1,200억 원 규모 파일 코인 다단계 조직을 검거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까지 상장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소개했던 신규 코인 중에 아발론, 또 팍스골드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네. 최근 상황 어떤지 업데이트 한번 부탁할까요? 아발론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337원입니다. 상장 직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고 최근 상호관세 여파로 알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아발론도 300원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신중해야 같습니다. 합니다. 팍스골드는 어떻습니까? 네, 팍스골드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금 1트라이온스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현재 금 1트라이온스가 4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팍스골드도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약간 약세라고는 하는데 어쨌건 팍스골드는 좀 안정적인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것도 있고 안정적인 것도 있고 주의 깊게 스터디하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시장인데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